제이크 질레날은 아시아 덕후입니다.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미국 아이비리그의 초명문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동아시아 종교를 전공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시아 공부하러 온 대학에서 그는 영화계의 한 거물을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킬빌로 유명한 배우 우마 서먼의 아버지인 로버트 서먼입니다. 로버트 서먼은 이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그의 밑에서 제이크는 불교 공부에 전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마 서먼이 교수님의 딸인 것을 한 제이크는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고 교수님은 흡족해하며 우마 서먼을 바로 소개해주는 일은 없었고 공부나 하라며 등짝 스매싱을 맞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러 왔건만 제이크는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를 중퇴하고 연기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었는데 사실 제이크의 집안은 그야말로 영화인들로 똘똘 뭉쳐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화감독, 어머니는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누나 또한 배우. 온 가족이 영화계에 몸담고 있는 집안이었죠. 이미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감독한 영화에 재미삼아 두어 번 출연한 적도 있었는데 이때 달달한 카메라의 맛을 본 제이크는 커서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그는 10대 때도 늘 배우가 되길 원했지만 가족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일단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참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며 배우를 하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건만 부모님은 지금은 우릴 미워해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생각할 거다 라며 아들을 평범한 직업을 갖게끔 계속 유도했죠. 아무리 설득해보려 해도 결국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가 이어지자 제이크는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음악에 빠져버립니다. 고등학교 록밴드에 들어가 세상 근엄한 표정으로 앨범 자켓까지 촬영하고 밴드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요. 밴드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멤버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딱 걸려 하루아침에 밴드에서 잘렸습니다. 그렇게 연기도 음악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어쩔 수 없이 공부에 빡세게 매진했고 그 결과 명문대인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명문대 입학을 확정짓자 제이크는 부모님께 입학 전까지는 시간이 남으니 재미삼아 오디션이라도 봐보겠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어차피 대학에 간다는 생각에 이를 허락해주죠. 그런데 오디션에서 광탈할 거라는 부모님의 예상과는 달리 제이크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덜컥 한 영화의 주연을 따내게 됩니다. 갑자기 주연까지 따냈으니 촬영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그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까지도 로튼 토마토 점수 90%를 넘을 정도로 스토리가 감동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탄광촌에서 나고 자란 한 소년이 우주 탐험의 꿈을 쫓아 나사 소속 엔지니어가 된다는 실화 바탕의 영화였죠. 세계적인 대기업 아마존의 창업자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항공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기까지 하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민간인들을 우주여행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덜컥 영화의 주연을 따낸 것도 모자라 연기력마저 좋은 평가를 받자 제이크의 부모님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아들이 멀쩡한 대학을 때려치고 배우의 꿈을 쫓을까봐 말이죠. 부모님의 우려대로 제이크는 각종 인터뷰 요청과 관심이 쏠리는 주연 배우의 뽕맛을 잊지 못했고 결국 지도 교수님께 나중에 돌아오면 꼭 함께 불교 연구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빠꾸로 영화계에 올인한 제이크는 역시 영화계 엘리트 집안의 아들답게 망했습니다. 뭐요? 4년 동안 여러 작품에서 이렇다 할 흥행작 하나 없었던 것이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그는 장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우러러보는 배우들은 하나같이 연극 경험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에 제이크는 할리우드 생활을 청산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연극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연극은 영화와는 달리 모든 연기가 라이브로 진행되는 데다가 연기 방식도 거의 배우의 자율에 맡기니 훨씬 더 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었죠. 연극 경험을 통해 연기력을 갈고 닦은 그에게 어느 날 할리우드에서 한 슈퍼히어로 영화의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죠. 속편을 앞두고 허리 부상을 당했던 원조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를 대신해 스파이더맨2에서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되지 않겠냐는 제의였습니다. 때마침 당시 제이크의 여자친구는 스파이더맨의 여주인공인 커스틴 던스트였고 평소 토비와 이미지가 겹친다는 말을 많이 듣던 터라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토비 맥과이어가 극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확정되며 결국 제이크의 슈퍼히어로 데뷔는 무산되었죠. 하지만 슈퍼히어로를 향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더맨 못지않은 인기 캐릭터 배트맨의 새 영화 오디션에 참가해 최종 2인 후보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그의 상대는 하필
메소드 연기의 달인 크리스찬 베일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이 잘 드러난다며 결국 크리스찬 베일이 최종 1인으로 낙점됐죠. 이렇게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배역을 마지막 순간에 연거푸 한 끗 차이로 놓치는 건 배우로서 크게 낙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이크는 이에 대해 캐스팅이란 항상 이런 것이다. 누군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원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달아 슈퍼히어로 역할을 놓치고 그가 할리우드 복귀작으로 선택한 영화는 지구에 닥친 빙하기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투모로우입니다. 빙하가 녹으며 전 세계가 얼어붙었다는 설정을 각 나라의 랜드마크를 활용해 홍보했던 영화였는데 우리나라 포스터에는 숭례문과 이순신 동상이 쓰인 바 있죠. 제이클은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긴박감을 잘 나타내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로 밀려드는 헤이를 보며 겁에 질린 표정과 물에 젖은 생쥐꼴로 바들바들 떠는 장면이라든지 따뜻한 영화관에서 보고 있어도 그 살인적인 추위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연기를 실제로는 전혀 춥지 않은 곳에서 펼쳤다는 점입니다. 많은 장면이 거대한 실내 세트장에서 촬영되었는데 항상 실내 온도 25도를 유지할 정도로 따뜻했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눈도 기계로 만든 가짜 눈이거나 CG였죠. 제이크는 따뜻함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연기하며 배우에게 얼마나 상상력이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비하인드를 모르고 영화를 보면 몇 분만 보고 있어도 온몸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죠. 영화 속에서 보이는 매서운 추위처럼 한국의 한겨울 추위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의 스폰서 발열조끼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며 처음 알게 된 물건인데 지금은 추운 사무실에서 매일 입고 생활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애착템이 되었습니다. 마치 핫팩을 두르고 있는 듯 따뜻하게 상체를 유지해주는 데다가 심지어 뒷목 부분에도 열선이 깔려있어 목까지 뜨끈뜨끈하게 감싸줍니다. 스위스 밀리터리 정품답게 디자인조차 세련돼서 이건 뭐 상견례 때 입고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이렇듯 남녀노소 누가 입어도 좋은 제품이라 부모님께 드릴 선물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전용 배터리가 함께 들어있어 한 번 충전하면 최대 8시간 유지되고 버튼 하나로 취향에 맞게 3단계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방수 코팅 원단으로 웬만한 물 정도는 또르르 동글동글 맺힙니다. 혹시 위험하진 않냐고요? 원단부터 전용 배터리까지 모두 국가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안전하며 배터리가 쉽게 분리돼서 세탁하기도 쉽습니다. 이미 누적 판매량만 7만 장 넘게 팔릴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으며 저희 채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께는 인터넷 가격보다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가 있으니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배트맨의 주연은 되지 못했지만 제이크는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과 유독 각별한 관계가 많습니다. 여주인공으로 나온 매기 질레날이 바로 그의 친누나이며 조커로 희대의 연기를 보여준 히스레저와는 절친 사이가 되죠. 이 둘이 절친이 되었던 계기는 바로 숱한 논란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그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입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두 남자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죠. 이 영화 이전에도 제이크와 히스레저는 이미 친구 사이였는데 친구와 이런 연기를 한다는 것에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도 지금까지 본 대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글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캐릭터는 각자 아내가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과 애틋함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안 되는 오묘한 감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정체성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장면 중 제이크가 16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히스레저를 보러 갔다가 자식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당하자 다시 돌아서면서 울음을 삼키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이 영화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달랑 69개의 극장에서만 소규모로 상영했는데 제작비의 12배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00개 미만의 상영관으로 박스오피스 탑10에 오른 것은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2000년의 애절한 감정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담아낸 이 영화의 감독 이안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이 연기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히스레저는 나무주연상 후보에 사이좋게 올랐고 특히 제이크는 이로 인해 역대 나무주연상 후보 중 최연소라는 신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에게 영광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이 연기가 워낙 임팩트가 컸다 보니 게이를 소재로 삼은 개그가 판을 쳤죠. I said I would love to host on one condition, no Brokeback Mountain jokes. 그러더니 아예 자포자기 한 듯 이런 복장으로 노래를 시작하죠.
심지어 영화가 개봉된 지 10년이나 지난 2016년에도 브로크백 마운틴 촬영 당시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I remember the day we shot our big love scene. I walked up to Aang and I asked, I said, "You like the scene?" And he just said, "So gay." 제이크의 인생은 브로크백 마운틴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영화 개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 레저는 딸을 출산했는데 절친이었던 제이크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죠. 현대시대의 대부의 의미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 중세시대 때 대부라고 하면 혹시라도 부모가 자식을 두고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이들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보듬어줄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제이크는 대부가 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게 되죠. 2008년 1월 히스레저가 약물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 젊디 젊은 한창인 나이였습니다. 고작 4살에 불과했던 히스레저의 딸은 평생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듯 장례식장에서도 환하게 웃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제이크 역시 이 모든 걸 목격하며 가슴이 미어졌죠. 제이크는 이 시기 히스의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언론에서 히스에 대해 물을 때면 슬픔에 잠긴 듯 말을 아꼈습니다. 한참이 지난 2015년에야 비로소 히스에 대해 입을 열었죠. 이때 제이크는 히스가 친구로서 그립고 그와 함께 일했던 순간들도 그립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건 더 이상 그의 예술적인 연기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죠. 히스를 잃었던 그해 제이크는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황혼이혼이었죠. 이때 제이크는 30을 앞둔 나이였는데 그동안 별 문제 없어 보였던 부모님이 60대가 되어서야 이혼을 선언하자 큰 충격에 휩싸였죠. 이혼 후 부모님은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듯 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이크는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제이크가 들었던 생각은 앞으로는 나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겠다 였다고 합니다. 이 황혼이혼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이크는 40대 중반인 지금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크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유독 유명인들과 많이 사귄 남자로 유명합니다. 앞서 말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여주인공 커스틴 던스트와는 3년을 사귀었는데 손으로 샐러드를 집어먹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장면이라든지 일하기 싫은 베이비시터가 마지못해 아가에게 한 숟가락 떠먹여주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라든지 언제부턴가 그리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더니만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커스틴은 한 인터뷰에서 제이크는 집돌이였고 나는 파티걸이었다 라며 애초에 성향이 완전 달랐음을 말했습니다. 이후그는 청순녀의 대명사였던 나탈리 포트먼과 연애를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뒤이어 만난 여자가 금발이 너무해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즈 위더스푼이었습니다. 제이크는 4살 연상이었던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고 결국 생애 처음으로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리즈 위더스푼은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큰딸과 제이크의 나이 차이는 고작 19살밖에 나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 리즈 위더스푼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에는 제이크는 너무 어리다며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상처는 제이크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했던 시기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연애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죠. 이때부터 제이크는 가벼운 연애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 여러 명과 짧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짧게 만나긴 했지만 워낙 임팩트가 커서 화제가 되었던 그의 여자친구로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숱하게 1위를 차지하며 빌보드 선정 2010년대 가장 성공한 여성 음악가로 꼽힌 한 시대의 아이콘이죠. 이 둘의 나이 차이는 9살. 딱 2달을 사귀고 헤어졌는데 한 번 헤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만남과 헤어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닌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진 시점이었습니다. 테일러의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너희 또 사귈 거잖아 라고 말해왔죠. 이에 테일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제목부터 테일러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는데 우린 절대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신 안 사겨 란 제목의 노래였죠. 헤어진 전 남친에 대한 디스가 가득 담긴 가사였습니다.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먼저 말해놓고선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말하고 더 잘할 거라고 해놓고선
하루 만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등 여자가 느낀 상처가 가득 담긴 가사였죠. 후렴구만 봐도 이렇게나 여러 번을 반복하여 당신과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걸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대히트했고 덕분에 제이크와의 연애사도 재조명되었죠. 그러나 이런 디스곡에도 불구하고 제이크를 향한 애증의 감정이 남아있었는지 이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들의 가사를 보면 오히려 이별에 힘겨워하고 제이크를 그리워하는 듯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앨범의 모든 곡을 들어본 제이크는 테일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마치 사진 앨범을 들여다보는 듯 했으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이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21년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감독까지 맡은 All Too Well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남자 배우의 수염 스타일이나 비니를 쓰고 다니는 모습까지 당시의 제이크와 상당히 닮아 있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죠. 또 노래 가사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제이크가 당시 살았던 브루클린 지역이 언급되고 21살의 생일 때 제이크가 끝끝내 오지 않았다는 일화가 나오는 등 제이크와 연애하던 시절의 유명한 사건도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의 가사 안에는 난 나이를 먹겠지만 당신 연인은 그때의 내 나이다 라는 말까지 있어 빼박 제이크를 지칭함을 알 수 있죠. 제이크는 2018년부터 16살 연하의 프랑스 모델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와 헤어진 지 무려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노래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제이크의 인스타에 몰려들었고 결국 제이크는 댓글창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제이크는 한국과도 인연이 많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개봉 당시에는 톰 홀랜드와 함께 내한하기도 했는데 한 행사에서 톰 홀랜드와 마이크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행사 후에는 바로 관광객 모드가 되어 한강공원에서 사진도 찍고 서울 풍경을 보면서 블랙핑크 노래를 듣는 장면을 인스타에 올리는 등 한국 방문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이크가 한국에 온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촬영하러 한국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죠. 스파이더맨 내한으로 2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그는 봉준호 감독에게 연락해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그곳에서 톰 홀랜드와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봉준호 감독에게 기생충 수상을 축하하는 연락을 했냐고 묻자 나까지 연락해 더 이상 그를 의기양양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상 당시 연락해 축하 인사를 건넸었다고 합니다. 제이크는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책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들이 그를 몰래 찍은 사진만 수십 장이 올라오는데 특히 제이크가 옆에 있든 말든 꿀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일상 때 찍히는 사진들을 보면 표정은 또 어찌나 풍부한지 샌드위치만 먹고 있어도 좋아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좋아요 한 표면 좋아 죽습니다. 딱 1초면 한 표 눌러주실 수 있으니 꼭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월드컵 특집 인물을 준비 중입니다. 또 정성스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